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특례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2주택 이상이면 세금이 가중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탈세를 하면 안 되지만 절세를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어야 현명한 현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14번째 시간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이후 그 집에서만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서 그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되어야 하므로 단기 소유는 인정을 안 한다는 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 2주택의 상황에서 법에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면서 계속 주택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남들은 2주택이면 세법상 규제가 많으니 주택 투자에 대해서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겠지만 법을 알면 법을 어기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주택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잘 공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변화가 되어 왔으므로 시기와 함께 그 양도 기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면 변수가 어느 시기에 속하느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룰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원칙은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이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경과 규정이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2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해당 룰이 적용되는 것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종전의 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는 경우는 2018년 9월 13일 이전과 동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규제로 인해서 웬만한 도시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외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현금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소송 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반대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 재결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재결 및 소송 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해당 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특수한 경우라서 개인이 뜻대로 기한 내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 신고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거 규정이 적용되어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1년 이내에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 등 명백한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의 일부가 1년 이내 이사를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주택 한 채를 장만해서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상속재산으로 주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 한 채 남겨주고 가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때도 세법에 대해서 알아야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가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던 일반 주택과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에 대한 범위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는 첫째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이고 둘째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주택을 정합니다. 그 순서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다음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다음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이며 기준시가가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등의 순서입니다. 셋째는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진 1주택이며, 넷째는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등이 됩니다. 또한 일반 주택에 대한 범위도 알아야 하는데,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하여도 매번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4년 2월 15일 이후 변경되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특례가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은 일반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상속을 받으면 좋은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않은데, 이는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최연장자 등의 순서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그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 분할하여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한 상속분에 따라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이 시골인 경우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에 소지하는 1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는 상속인이 일반 주택을 계속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보니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느라고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를 합친 날 기준으로 판단하며 2019년 2월 10일 이후부터는 암이나 희귀성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한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60세 미만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라도 가능하게 확대되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1주택이 있는 자가 결혼이나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도 1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다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날도 관할 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세법을 보면은 그 예외 규정으로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한 이러한 그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고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 등본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약,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줍니다. 좀 양이 많기는 하지만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꼭 1세대 1주택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특례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2주택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나섰다가는 투자로는 남는 것 같은데 세금으로 인해 손해보아서 곤혹스러운 경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제 생활에서는 이러한 세법을 알아야 힘이 되고 알아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까지 공부한 것 이외에도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까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